먼저 전문대학의 미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를 살펴본 후에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와 직업 구조는 매우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직능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 환경 변화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 변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식 정보 기술의 실용화, 글로벌화, 사회문화 변화, 이렇게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14개 직종 총 2,500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맥킨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총 노동시간의 약 50%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체 노동시간의 20% 이상이 자동화 가능 업무 종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100% 자동화 대체 업무 일자리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0.3% 정도로 매우 낮게 전망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전문대학 또한 이에 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7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자관계인 포트폴리오 근로관계라든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ICT 기반 모바일 근로관계 등 다양한 고용과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정형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면서 승자가 독식하는 형태의 이 플랫폼 경쟁 방식으로 기업 경쟁 방식이 변화되면서 창의적 숙련 기술인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고등 직업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상생적 연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 적용도 지수는 25위에 불과해서 전문대학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현실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현재 당면한 전문대학의 과제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해서 간단하게만 제시하고 개선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면 과제는 4년제 대학 대비 높은 취업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2016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금 약 1조 4,560억 원 가운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23%인 3,347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OECD 통계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일반 대학 대비 전문대학의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대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59.3%보다도 9.7%포인트가 낮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면 과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모에 비해서 대졸자들의 공급 과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자료에 따르면 일반 대졸자하고 전문 대졸자를 합한 79만 2천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취업의 질 향상과는 달리 취업의 양적 확대에 좀 더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자리로의 취업까지 전문대학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취업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보다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신입생 경쟁률이 높아졌고, 또 4년제 대학의 유턴 입학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일반 대학과 다른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들이 취업률과 충원률을 높이는 데 몰두하면서 전문대학의 인기 학과를 모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외형상의 경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직업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학과 중심 학사 제도의 한계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 학과 개편을 통해서 외형상 모방하겠지만 내적 경쟁력을 모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무 중심 학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 재정 지원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대입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에 초과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 예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외형과 실속을 갖춘 매력적인 전문 대학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미래 학생 자원이 될 수 있는 틈새 수요, 즉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이러한 그 틈새 수요를 발굴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하면 사회적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전문대학 위상이 미흡하고 자격 또는 직무 중심의 학사 제도의 개편 노력이 미흡하며 중등 직업 교육과의 연계가 미흡하는 등의 문제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 고등직업교육 4.0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재상, 또 교육방법, 학사제도, 교수, 시설 및 기자재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로 팔로워, 수용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 리더나 룰세터, 즉 선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고, 둘째는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을 알려주는 직업교육에서 실패를 통해 학습으로 연계하여 정답을 찾아가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며, 셋째는 학교 기업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학생, 교수, 근로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바꿔야 하고, 넷째는 전통산업시대의 일방적 고정적 직업교육에서 융합산업시대의 협력적이고 신속 유연한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며, 다섯째는 직업교육 4.0 시대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과 숙련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역량과 성과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학령 인구 대상의 직업교육에서 생애 경력 개발 단계에 따라 학령 인구를 포함한 성인 근로자, 고령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고,
일곱째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저출산 고령사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은 단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학습과 일자리 그리고 삶의 가치 등을 공유하는 장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로 최근 그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만으로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체계화된 학교와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국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해외로도 국외로도 일자리로의 취업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므로 국제 간의 상호 인정 자격 중심의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 변화, 기술 변화, 학습자 특성, 21세기 핵심 역량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의 주체, 교육 체제, 교육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육의 참여 주체의 경우에 현재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 학생은 지식의 수용자인데 향후 교수는 학습을 돕는 학습의 디자이너로서 학생은 지식의 자율적인 생산자로 변화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체제의 경우에 단선형 학제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는 학점제도 있든 나노디그리 같은 이런 학점제도 있든 체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선형 생애 주기에 따른 평생학습 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개별화된 직업 능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방식의 경우에는 도서관 형태의 지식이라든가 또는 강의 지식 습득 중심에서 학생의 체험 중심, 또 지식의 재구성, 학술 분석, 학습 분석,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선 기반 정보 환경은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그 비전은 전문대학을 통한 또 다른 성공 경로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학생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직업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계층 이동 경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순환적 숙련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의 질 모형에 따라서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통한 전문대학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국가, 기업, 학교, 노조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평생 직업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인 전문대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한국인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 교육 과업 모형을 설정하고 전문대학들은 이러한 단계별 과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재구조하는 것으로 이원화된 학제 운영을 제안합니다. 일환으로는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이안으로는 전문대학을 조립시키면서 복선형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이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 강좌 및
현장 실습을 묶어서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성 운영하는 형태라서 현재 내년 2018년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과 연계해서 한국형 나노디그리 기반 학사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반 대학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과거에 그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 간의 2+2 연계 과정이 운영되었지만은 그림의 그 연계 과정 챌린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여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평생 직업교육 참여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직업계고등학교 고등직업교육기관 간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서 단절 없는 끊임없는 경력 개발 지원, 차별화된 역량 교육, 신속 유연한 학사제도 지원, 상생적 산학 협력 강화 등을 전략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7개 추진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직업 세계와 노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직무와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되는 핵심 능력인 직업 기초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초 능력 중심의 교양 교육 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공 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NCS 기반 교육과정 형태로 NCS 중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또는 직무 기반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등 단계에서는 NCS 능력 단위를 단위로 해서 자격 또는 양성 인재 유형에 기초한 NCS 교육과정을 NCS 기반 국가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고시를 했고 내년도 2018년도 신입생부터 정식으로 운영된 상황에서 전문대학에서도 국가역량체계와 NCS 자격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NCS 자격에 기초한 전공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된다면 외국의 직업 자격과의 상호 인정 등이 가능할 거고 또 계약학과라든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도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그 세계적인 IT 자문기관인 가트너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 빅데이터 분야에서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습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 분석은 학습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행동, 성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풍부한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학들은 학습 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 학습 분석 결과로 기초 수학 과정 이수율이 65%에서 85%로 향상됐고 수업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 경우에도 이러한 그 학습 분석을 통해 가지고 2010년 대비 2016년은 졸업생이 지출할 수업료에서 1,500만 달러를 절약하고 대학은 300만 달러의 ROI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도 이러한 그 학습 분석을 통한 결과를 활용해서 그 학습 성과를 10 내지 20%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학습 분석 기술은 교수 학습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효과적인 학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현재는 준비가
앉아 있어서 늦습니다만 시작을 하면은 세계를 선도할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